현재 위치, 자, jQuery 쪽에다가 쓸게요. 자, JQ, 자, 006번. 자, 해서 마우스 체크 및 CK로 그냥 쓸게요. 자, 또는 우리가 원하는 건 X, Y 좌표를 원하는 거니까 X, Y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마우스, 뭐 터치, 위치 확인. 자, 파일 생성할 거고요. 내용 쓰고. 자, 다른 거는 건드릴 게 없으니까 그대로 갈 거고요. 자, 현재 내용 기준으로 내용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그냥 단순하게 마우스의 뭐 클릭 체크와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말하면 클릭과 마우스를 누르는 상태, 그 다음에 마우스를 끼는 순간을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걸 P로 쓰면 좀 그렇겠구나. LI로 바꿀게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순서대로 볼 거니까. 그 다음에 터치를 마찬가지로 시작하는 스타트 지점과 그 다음에 터치 끝나는 지점 체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시작과 끝을 설명함과 동시에 하나 더 한다 그랬죠? 자, 마우스 이동하는 형태를 체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터치에 대해서 움직임을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쉬워요. 내용상으로 보자면 훨씬 더 쉽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겸사 같이 보는 아이가 뭐냐면 좌표. 클라이언트 X와 뭐 클라이언트 Y, 이건 다 쓸 수밖에 없겠네요. 자, Y, 그 다음에 옵셋 X와 옵셋 Y, 그 다음에 페이지 X와 페이지 Y. 하나 더 있었죠? 스크린 X와 스크린 Y,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설명할 거니까 내용 밑에다가 박스 하나 만들면서 보여드려야겠죠. 자, 클래스 뭐 파트라고 일단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좌표 체크하기로 만들어서 자, 클래스 에리어 영역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현 위치에 이곳에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뭐 터치를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밑에다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DL 값 하나 넣어서 DT, DD. 사용. 자, 스팬 태그를 하나 영역 잡아주고요. 체크 타입 자 쓸게요. 밑에서는 두 개를 쓸까? 자, 하나만 쓸게요. 그냥 자, 좌표 라고 써서 X값
여기다가 스팬 이라고 써서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 X값 넣을 거예요. X값 넣게끔 하나 해주고, 좌표라고 말을 뭐라 하지? X 체크할게요. 자, 말이 이상하다. 체크 X가 좀 더 낫겠다. 그놈이 그놈이지만.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서 Y값 체크 Y라고 써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이 되시겠죠. CSS에서 랩에 대해서 가로값 800픽셀 정도로 갈게요. 자, 그리고 높이 값에 대해서도 오토. 대신에 아래쪽 공간을 좀 띄워줘야 되니까 패딩 버텀 500픽셀 정도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OL 있는 거, 저거는 뭐 깊이 제가 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정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값 100%에 패딩 2REM 정도로 넣을게요. 박스 사이징 넣어서 처리를 해주고요. 당연히 높이 값은 오토. 자, 그 다음에 마진 버텀을 주겠습니다. 자, 무엇을 하려고 제가 하냐면 LI에 여러분이 쓰실 때 여태까지 리스트에다가 리스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서 안 쓰는 걸 해봤지만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리스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아직 안 쓰고 현재 상태에서 결과물만 보시면, 자,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있죠. 자, 이곳에 리스트 스타일이라고 쓴 다음에 내용 항목을 찾아보시면, 자, VS 코드는 쭈루룩 여러 개를 알려주니까 굉장히 많은 항목들을 볼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없애겠다, 아웃사이드, 스퀘어, 뭐 뭔지도 모르겠는 이상한 것들까지, 저는 잘 쓰지도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앞에 기호를 표시하게 만들어 줍니다. 분리 기호죠. 자, 이런 여러가지 분리 기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태를 찾아 쓰시면 되고요. 재미있는 건 OL 뭐예요?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순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서를 날리는 형태로 쓸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UL의 경우에서 순서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저런 여러가지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번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 체크를 해봐 주시면 되겠죠. 한번 눈여겨보시라고 슬쩍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패딩 위아래는 0.5 REM에 좌우는 없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설명을 좀 드렸고요. 실제로 우리가 써야 되는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파트는, 자, 저는 가로 아까 600 정도라고 그랬죠? 가로 600. 자, 높이 값은 얘는 그냥 오토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패딩 주겠습니다. 가운데 마진 오토. 자, 박스 사이징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패딩은 바깥으로 생성이 되겠죠. 자, 백그라운드 컬러 이용해서 자, 그냥 은은하게 체크만 할 수 있게끔 형태 만들어 주고요. 보더 레디우스로 살짝. 자, 픽셀과 제가 섞어 쓰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차후에 전부 다 한쪽으로 몰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에 들어있는 에이리어 내용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클래스 에이리어는 가로값 600 픽셀로 하기로 했고 높이값 500 정도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 정도만. 필요하다면 더 줄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해놓고요. 보더 1픽셀 솔리드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때 보더까지 포함하면 602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으로 할 거냐 바깥쪽으로 할 거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는 그냥 안쪽으로 쓰겠습니다. 물론 좌표값이 조금 변경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그 정도는 감안할게요. 자, 그래서 패딩을 넣어 주도록 하고요. 패딩 1REM 아니다 3REM 정도로 넣어주면 안쪽으로 공간이 생기면서 당연히 이 정도 뭔가 쓸 수 있게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자, 내용 점검 한번 쭉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 저거는 진짜 시각적인 용일 뿐일 테니까 적당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폰트 사이즈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글씨 색깔도 편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봐야 여기 들어있는 체크 X, Y 정작 중요한 건 우리한테는 사실 이 아이들 3개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해서만 폰트 웨이트를 굵게 준다던가 색깔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던가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죠. 사실 이것도 똑같은 클래스 네이밍 걸어서 하면 되긴 하겠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끝내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값은 없으니까 non 0 0 정도의 느낌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내용들 모두 정리가 되어 있을 테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들에 대해서 한번 써볼 겁니다. 그 전에 하나 더 할게요. 얘네 그냥 인식용으로 쓴 거기 때문에 여기에 글자가 선택되거나 하거나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팁 알려드리자면 에이리어에다가 포지션 하나 주시고요.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비포 또는 애프터를 이용해서 컨텐트 블럭 그 다음에 앱솔루트 탑 제로 레프트 제로 이게 먼저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트랜스페어런트로 잡아주시면 선택이 안됩니다. 투명한 박스로 얹어 놓은 거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죠.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간다면 감싸고 있는 아이에 Z인덱스를 넣고 얘를 Z인덱스를 마이너스를 주고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언급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또 언급을 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이 하면서 좀 디테일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까지 다 끝나셨다면 이제 JS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S 여러분 연습하실 때 그냥 가볍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면 좀 더 기억에 남지 않으실까 싶어서 해놓은 것 뿐이에요. 자, 현재 상태에서 제 거를 세팅해 놓고요. 일단은 범위를 하나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여기 있는 파트 다이렉트로 쓸게요. 자, 변수 에이리어라고 쓰고요. 달러 클래스 에이리어 영역을 하나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에이리어에다가 온 마우스 무브 자 라고 쓰면은 여러분들은 마우스가 움직인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거를 내가 움직이는 거에 대한 값과 형태를 어떻게 알아내나요? 라고 한다면 이벤트 라고 쓰고요. 이곳에다가 단순하게 본다면 콘솔 로그를 통해서 이벤트 값을 바로 점검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양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일단 바로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콘솔 창 띄워 놓고요. 자, 슬쩍 들어갑니다. 띡. 조금만 움직여도 계속 콘솔이 뜨죠. 자, 해당 이벤트 값에 대한 내용이 뜨는 거고요. 이 중에 여러분이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여기서 있는 클라이언트 X, Y 보이시죠? 옵셋 X, Y 페이지 X, Y 스크린 X, Y 자, 이렇게 봐야 돼요. 자, 확인되셨나요? 일단은 마우스 무브로서 보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원래대로라면 여기 오리지널 이벤트라고 하는 이곳 안에서 그 기능들이 있어요. 스크린 XY 똑같이 있고요. 페이지 XY가 있고요. 뭐 그냥 XY도 있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스크린 XY도 있고요. 자, 원 차이가 있어요. 사실 여기 어디 갔죠? 방금 전에 원래 들어있던 이벤트, 마우스 이벤트라고 하는 이 기능 안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몇몇 기능들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다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기 쉽게 되어져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똑같이 썼는데 이상하게 여기가 값이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원래 들어있는 이벤트가 오리지널 이벤트 이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나온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현재 이벤트 타입도 봐야 됩니다. 여기 이벤트 발생하는 것에 대한 타입은 자, 오리지널 이벤트는 마우스 이벤트고요. 그것에 대한 타입은 마우스 무브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모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즉 여기다가 이 오리지널 이벤트라는 게 뭔지 점검을 해보면 마우스 이벤트라고 되어 있고요. 무지무지 많이 들어있다라는 것도 점검 가능하고 말고 자, 여기다가 타입 해당하는 이벤트가 발생된 것에 대한 기능은 무엇이다? 마우스 무브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벤트 타입 자, 여기 체크 타입에다가 쓰도록 할게요. 이것도 자, 변수 ck 뭐 타입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달러 클래스 체크 타입이라고 쓰고요. 자, 이곳에 있는 글자는 바꿔치기 할 겁니다. 되게 가볍게. 자, 이곳에다가 텍스트 타입이라고 쓸 거예요. 왜? 변수
타입은 타입이라고 체크할 거거든요. 그럼 콘솔 자체가 이젠 필요는 없겠죠. 자, 필요 없겠지만, 자,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 여기다가 터치, 자, 무브도 한번 써볼 겁니다. 터치 무브라는 걸. 자, 중간에 컴마가 없고 띄어쓰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무브와 터치 무브를 둘이 같이 쓰겠다라는 기능으로 먹는 거고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단순하게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마우스 무브라고 떠 있죠. 콘솔에도 떠 있고요. 저 이거 터치인지 어떻게 알아요? 토글 디바이스로 바꾼 다음에, 자, 그냥 움직이면 모르겠죠?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터치 무브로 바뀌어 있죠.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자, 이 상태는 터치고요. 끈 다음에 움직이면 마우스예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터치 부분은 말 그대로 터치가 된 시점에서부터 움직여야지만 먹어요. 터치 스타트 끝은 안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마우스는 그냥 올려서 그냥 움직이면 바로 먹어요. 마우스도 누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였을 때 인지하고 싶은데 그건 안 될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써야 가능해요. 여기다가 잠깐 딱 지우고요. 마우스 다운이라고 쓰겠습니다. 다운이라고 쓰고요. 자, 이곳에다가 콘솔 로그에 E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마우스 다운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뭘 보는 거냐? 툭 눌렀습니다.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 떴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볼게요. 뜹니다. 휠 가운데 버튼 클릭해 볼게요. 뜹니다. 뭐 측면에 버튼이 있는 분들은 측면에 버튼 눌러도 뜹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마우스 다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마우스에 달려있는 키를 누르는 그 상황일 때 모든 것을 다 인지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왼쪽 버튼 하나만인데요? 라고 한다면 여기서 또 찾아내야 돼요. 여러가지 복잡한 코드들 중에서 여기 버튼즈 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버튼즈 하나 딱 왼쪽 버튼 클릭해요. 그랬을 때 버튼이라고 하는 값과 버튼즈라고 하는 값이 떠있는 게 있고요.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똑같이 버튼과 버튼즈라고 하는 값이 떠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자, 둘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위에다 조금씩 쓰면서 할까요? 자, 마우스, 자, 클릭 C, 자, 마우스 다운. 이거 쓰는 게 낫겠네요. 자, 값을 마우스를 누른 키를 찾아내기 라고 하는 것은, 자, 해당하는 이벤트 발생에 이벤트에 들어있는 버튼과 이벤트에 들어있는 버튼즈 둘 중에 하나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점 버튼과 이 버튼즈라고 하는 아이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개 보겠습니다. 확인하면 왼쪽 버튼 띡 누르면 0, 1, 오른 버튼 띡 누르면 2에 2, 가운데 버튼 띡 누르면 1에 4. 그렇죠?
어떤 키를 누르면, 그쵸? 공통적으로 어떻게 쉽게 조금 움직이는 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는 버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은 조금 더 복잡하게 무언가 키들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 버튼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0, 1, 2가 왼쪽, 가운데, 오른쪽 0, 1, 2 순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나머지들은 왜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많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라고 한다면 휠에 대한 버튼, 뭐에 대한 버튼까지 다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산이 되어 있어서 다 연계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버튼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닷 버튼인데 이때 자, 이 중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1이라고 써 있으면은 왼 버튼이고요. 0이구나. 죄송합니다. 0이라고 써 있으면 왼 버튼이고요. 1이라고 써 있으면 휠. 그 다음에 2라고 써 있으면 오른 버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마우스. 여러분들은 현재 온리 무엇만 지금 보고 계시냐면 마우스 클릭만 보고 계십니다. 자, 마우스와 관련된 또는 터치와 관련된 기능들을 보실 때에는 일단은 뭘 보시면 되냐면 내가 마우스를 누르는 것인지 올리는 것인지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 다운, 클릭이 아닙니다. 눌렀다 띄는 그 행위 아니라 누르는 그 상태를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발생되는 이벤트들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나는 왼 버튼만 체크할 거다 라고 하신다면 그 왼 버튼에 대해서 언급,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뭘 하실 수 있냐면 아까 보셨던 마우스 무브랑 둘을 융합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우스 무브를 두 개를 동시에 쓰고요. 동시에 쓰고 자, 여기다가 잘 보세요. if 이 닷 아이고 자 요거를 요건 살려야 되겠네요. 자 타입을 살려놓고 얘도 살려놓을게요. 확인하는 거니까. 자, 뭐라고 할 거냐면 타입이 마우스 다운인 상태일 때 뭐 할 거냐면 해당하는 이벤트 타입을 한 번 더 체크를 해 볼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누르고 있는 상태이고 엔드 뭐 같이 점검하기도 하죠. 자, 타입일 때 마우스 무브 이면 콘솔 로그에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중, 뭐 이런 식으로. 엔드엔드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왼쪽 상황과 오른쪽 상황 둘 모두 체크하는 거죠. 자, 제가 잘못했네요. 자, 죄송합니다. 이거 두 가지 정보 조건이 한꺼번에 먹지 않기 때문에 타입이라서 한꺼번에 먹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실수한 게 이거예요. 자, 바깥에서 우리가 퍼미션 변수 넣은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뭐 옵션이라고 해서 펄스라고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만약에 마우스가 다운 누르는 상태면 옵션을 true로 바꿔주고 여기다가 and 옵션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죄송합니다. 타입 자체는 한 번에 두 개를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러가 나버리는 바람에 밑에 걸
수용하지 못했던 건데, 자, 이걸 수용하고 나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또 이렇게 해버리면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뺄 거예요. 자, 마우스 다운일 경우에는 true라는 옵션을 걸어버리고, 그러면서 마우스가 움직일 때 true라고 하는 옵션을 바꿨으니까 여기도 true일 거 아니에요. 둘 다 같은 상황일 때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중이라고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 매우 헷갈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우스는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그 두 개를 모두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옵션을 따로 허용합니다 라고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그랬을 때 그 옵션이 누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라고 형태를 걸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마우스 띈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마우스 업 이라고 쓰면 마우스 띈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S라 쓰면 안 되겠구나. 자, if 다시 걸어요. 타입이 마우스 업 이면은 해당하는 옵션을 false로 다시 돌려버리면 여기서 false가 걸려버리니까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겠죠. 순서상으로는 true와 false가 옵션을 먼저 체크할 수 있는 게 더 좋을 테니까 앞에다가 써주시는 게 속도면에서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조금 복잡하게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볼게요.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이거는 일부러 그냥 체크해 놓은 거고, 눌렀습니다.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인다고 뜨죠. 띱니다. 띈 상태에서 움직이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점검을 해주셔야 가능하다. 네. 자, JS에서는 이게 조금 더 쉬워 보이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쉬운 것 같아서, 자, jQuery도 똑같은 방식으로 바꿀게요. 써놓고 보니까 저게 좀 더 쉬운 것 같으니까 수정하겠습니다. 자, 아예 날립니다. 휙. 자, 날려서 다시 해당하는 에이리어란 영역에다가 on 마우스 다운 누릅니다. 펑션. 자, 해당하는 이벤트 발생하겠죠. 발생하는 거 그렇다 치고 옵션, 우리가 원하는 옵션을 true로 바꿔줍니다. 마우스 눌렀을 때 오케이 허용하겠어 라고 체크를 해주는 거죠. 대신에 area on 마우스 업, 마우스를 눌렀다 띄는 그 순간에는 펑션 뭐합니까? 이 옵션을 해제해 줘야겠죠. 옵션 false 해제를 합니다. 옵션을 걸고 옵션을 빼고는 마우스를 누르는 것과 띄는 것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더 주겠습니다. 어떤 마우스를 버튼을 누르든 관계없이 쓰면 좀 불편할 수 있으니 저는 해당하는 이 버튼이라는 이 값이 뭐랑 일치하면 0번, 왼쪽 버튼이 0번이었죠? 했을 때 조건문을 가지고 해주시면 왼쪽 버튼일 때만 인정하게 하겠다 라고 옵션을 걸어줍니다. 자, 그러면 콘솔 창에다가 괜히 체크를 한번 해봅니다. 자, 마우스 왼 버튼 클릭으로 자, 승인이라고 하나 해줄게요. 여기다가는 콘솔 로그로 자, 마우스 드래그라고 하면 좀 그렇긴 했지만 자, 무브 기능
해제. 아직 마우스 움직이는 거는 허용하지 안 썼어요. 안 썼지만 이 둘을 가지고 기능을 넣고 백으로 만들었습니다. 아까보다는 아예 기능 자체를 완전히 분리했으니까 가독소 면에서 좀 더 낫네요. 진짜 이렇게 할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냥 움직일 때 아무것도 안 떠요. 왼 버튼 딱 누릅니다. 승인됐죠? 오타는 신경 쓰지 마시고 뛰면 해제됩니다. 자, 승인했다, 빠졌다 라고 됐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오른 버튼 누르거나 가운데 버튼 누르면 해제만 뜨지 승인은 아예 안 뜹니다. 네. 그럼 이제 마우스를 움직여 보도록 하죠. 에리어에 온 마우스 무브 움직입니다. 자, 움직이는 기능으로 체크를 해볼 겁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능은 무엇이냐 라고 이곳에 체크 타입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다른 거는 안 쓰고 only 얘만. 자, 변수 이 타입은 이 닷 타입이라고 체크를 해서, 자, 위에 있는 이 체크 타입 변수가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ch 타입에다가 ck 타입이라 쓸 거 그랬네요. 어쨌든 간에 텍스트에다가 이 타입이라고 써주면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근데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움직이는 걸로 승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옵션을 가지고 승인이 나게끔 우리는 조건에다가 걸어줘야겠죠. 옵션이라고 하나를 체크를 해서 마우스 누른 게 허용한 건지 확인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마우스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는 글이 뜨겠죠. 자, 그래서 이 상태도 한번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저는 콘솔 로그를 통해서 마우스 움직이는 중이라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괜히 마우스 띄었을 때 원래 있던 이 마우스 무브라는 이 값 자체를 없애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그냥 되게 쉽게 논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건 뭐 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까보다는 라인이 늘어났지만 조금 보기는 더 좋아진 것 같으니까. 자, 점검. 아무런 반응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누릅니다. 오른쪽에 콘솔 창에 내용이 떴고요. 움직여 봅니다. 사용기기 마우스 무브라고 해서 열심히 움직입니다. 마우스 띕니다. 값 바뀌고요. 해제됐습니다 라고 떠 있습니다. 가운데 버튼 승인 안 되고요. 오른 버튼 승인 안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괜히 콘솔 로그로 마우스 왼 버튼만 승인 가능합니다 뭐 써주시면 조금 더 보기는 편하겠죠. 콘솔 창에서 보이는 건. 자, 요 제가 지금 추가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셋타임 마우스는 0.1초 뒤에 진행해라 이거잖아요. 콘솔 기능들 중에서 콘솔 창에 뭐가 계속 글씨가 써있으면 지저분하고 복잡하니까 클리어라고 하는 이 글을 쓰면요 콘솔 창 내용이 그냥 깨끗하게 지워져요. 원래 보시면 오른쪽 창에다가 제가 열심히 쓰면 에러 나죠. 뭐 변수 a는 0이다 하고 콘솔 로그 하고 A 찍으면 값 튀어나오고 이렇게 길어집니다. 이때 클리어 라는 메서드를 쓰고 땅 치면 사라지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냥 콘솔이라는 기능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냥 깨끗하게 지워라 라고 하는 옵션 준 것 뿐이에요. 자, 별거 아니고요. 여기서 마우스 제가 움직입니다. 띱니다. 깨끗하게 사라지죠. 네, 이런 거 지금 체크해 놓은 거예요. 자, 이번엔 여기다 한 번에 써도 돼요. 써도 되지만 따로 쓰겠습니다. 자, 에리어에 on 터치 무브 라고 쓰고 펑션 씁니다. 자, 이때는 옵션이 되고 안 되고를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변수 이 타입, 자, 함수 만들어 쓰는 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이 타입의 값을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자, 다 있었네요. 마찬가지로 값을 결과를 체크해 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우스 움직이는 중이 마우스가 아니라 터치 움직이는 중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터치냐 마우스냐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내용 기준으로 터치 무브를 확인해 봤습니다. 터치 스타트와 터치 엔드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도 먹는가? 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마우스 누를 때 움직이는 건 아주 잘 움직입니다. 띄었을 때 사라지는 것도 체크되고요. 이때 클릭. 자, 이거는 터치죠. 터치 기반으로 해서 누릅니다. 움직였더니 터치 무브라고 떠 있습니다. 스크롤까지 같이 있으니까 성가시네요. 자, 띱니다. 그냥 움직이면 터치 동작 안 합니다. 그죠? 즉 터치 무브라고 하는 아이는 마우스 무브랑은 개념이 일단 명확하게 달라요. 터치를 누르는 관점부터 보는 거라는 거. 네. 근데 참고로 웃기는 건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없으면 안 되네요. JS 쪽에서는 마우스와 터치를 따로 구분해 놓은 것 같은데, 이 CSS 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호버 있죠? 마우스 올리는 거. 그 호버라는 개념이 터치의 스타트 시작하는 그 개념으로 잡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자, 그럼 이제 터치 스타트와 터치 엔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에리어에 on 터치 스타트. 자, 말 그대로 터치를 시작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 터치 무브만으로도 위치를 다 차단했는데 굳이 필요한가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자, 그러니 내가 터치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정도는, 사실 이거는 뭐 옵션을 걸고 안 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터치했어요, 터치 끝났어요 정도는 파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콘솔 로그로, 자, 터치, 이곳이 터치의 시작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때 여기 왼쪽에 있는 사용기기의 내용도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자, 이거 3번 썼네. 2번에서 3번 이상 쓰면 뭐해라? 함수화 시켜라. 네, 헷갈린다고 그냥 쭉 다 쓴다니 나중에 해야지. 안 되는 건 아닌데 여러 번, 적어도 한 5번, 6번 넘어간다 그러면 함수화 시키는 연습을 계속 하세요. 해야지 느는 거지. 아니, 나중에 뭐 다 하고 나서 해야지 그러면 헷갈려요. 제일 쉬운 건 그냥 무조건 똑같은 아이가 있다면 그냥 하세요. 그냥 이거는 할 수 있으니까. 위쪽에 가서 함수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디바이스 체크 및 좌표 함수 이렇게 쓸게요. 자, 여기다가 변수를 이용해서 디바이스라고 말은 아니다. 체크라고 했지. 자, 체크 타입 fn.
이라고 찍겠습니다. 자, 이곳에다가는 저기 밑에 있던 값 두 개를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넣어 주겠습니다. 이때 2라는 아이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이곳에다가 쓱 넣어 주겠습니다. 자, 클로저 방식으로 안하고 그냥 넣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서 겸사 뭐 할 거냐면 그냥 이참에 좌표도 하나 집어넣죠. 뭐 위에다가 자, 변수 chx 위에서 그냥 이미 ch를 썼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는 달러 체크 x라고 쓰고요. chy라고 하는 아이는 y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곳에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값을 입력하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는 x, 아래는 y라고 쓰면 되겠죠. 현재 x와 y에 대한 값은 전혀 언급한 게 없고 값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변수 x와 변수 y에 대한 값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임의로 그냥 넣어주고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터치 스타트와 터치 엔드를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잠깐 보류해요. 자, 그럼 이 값에 들어가는 함수를 가져가서 쓰겠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동일한 값이 써있는 아이들이 얘네들이죠. 쓱 이벤트 넣어주고 이거 맞나? 맞죠? 여기까지 써버리면 안되니까 여기도 여기도 터치인 상황이고 터치 스타트라고 썼습니다. 엔드도 쓸까요? 쓰는 김에 같이 쓰자고요. 자, 터치 엔드 END 거듭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잊어버리실까봐 이벤트는 카멜 케이스 아니에요. 온리 소문자예요. 가끔 아닌 게 있어요. 한두 개 가끔 아닌 게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전부 다 소문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끝점 쓰시면 되겠죠. 여기도 그냥 끝나는 곳이니까 set timeout 써서 뭐 콘솔 클리어 자 지워주겠습니다. 자 0.1초 뒤에 아니면 뭐 0.5초 뒤에 하죠. 똑같이 0.5초로 바꿀게요. 그러면 시작 끝 무브 확인합니다. 현재 터치고요. 마우스 그냥 움직이면 손가락이 우리 화면 위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아무런 반응 안 할 거고요. 자, 버튼 누릅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이벤트가 에러가 발생을 했네요. 어쨌든 움직이는 거 떴고요. 띕니다. 자, 53번, 58번째 줄에 제가 뭔가를 잘못했나봐요. 그렇군요. 아무런 이벤트를 발생하지 않았군요. 자, 그러니 다시 체크를 해보면 눌렀을 때 시작점 뛰면 그쵸? 사라지는 건 0.5초 뒤에 사라져라 라고 써놨기 때문에 자, 너무 빨리 사라지는 것 같아요. 자, 한 3초쯤 뒤에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자, 변수를 써야 되는데 그냥 써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우스를 누르는 상태, 띄는 순간 이동하는 거, 터치 스타트, 터치 끝, 터치 무브 대해서 보셨고요. 사실 마우스 클릭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미 알고 계신데, 클릭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왼 버튼을 누르나 오른 버튼을 누르나 가운데 휠 버튼 누르나 다 클릭이에요. 사실은 다 클릭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나는 오른 버튼이고 자시고 일단은 왼 버튼 중에 그 값이 뭐 해당하는 것만 시작할 거야 라고 한다면, 원래는 마우스 다운이라는 기능을 쓰시고 버튼이 0번이라면 이런 옵션을 주셔야 원래는 마우스 왼 버튼만 인식하게 해서 제대로 된 기능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클릭만 해요. 어떤 브라우저는 또 클릭했을 때 왼 버튼만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엔 대부분 왼 버튼만 하던가? 자,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자, 제가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저를 의심합니다. 자, 그래서 콘솔 로그로 이벤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버튼이 있는지 뭐한지 체크를 해 볼게요. 밑에 있는 기능들은 살짝 끄고 해당하는 이벤트 타입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타입, 2. 자, 그러면 점검 툭. 자, 누를 때 아무 반응 없다가 띄는 순간 떴죠? 이벤트 타입 떴고요. 해당하는 버튼 값이 0이라고 뜨네요. 자, 오른 버튼 눌러볼게요. 눌렀다 띄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 클릭했더니 전부 다 무조건 왼 버튼으로 인식하네요. 네. 자, 그럼 요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위쪽에 클릭은 왼 버튼으로 인식. 근데 다른 브라우저도 꼭 확인해 보세요. 왼 버튼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당연히 버튼 값은 0이 되겠죠. 왼 버튼이니까 무조건. 이때 클릭은 마우스 눌렀다 띄는 행위 전체를 우리가 클릭이라고 한다. 뭐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마우스 다운은 마우스를 누른 키를 찾아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우스 업, 마우스 누른 버튼을 뜰 때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마우스 부분은 마우스가 움직임을 가질 때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우스 누른 상태로 움직임을 체크하려면 여러 옵션을 설정해서 사용해야 한다. 자, 그게 아래에 있던 마우스 눌렀을 때 옵션을 true 걸어주고 뭐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터치 스타트는 터치 가능한 기기를 누를 때, 터치 엔드는 터치 가능한 기기를 뛸 때, 터치 무브는 터치 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손가락을 움직일 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가 터치를 하고 있는지 마우스의 버튼을 눌렀는지 띄었는지 움직이는지 뭐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셔야
그거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요즘 나오는 사이트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산이었죠. 요즘 나오는 사이트들은요 옛날과는 다르게 마우스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렇죠? 어디를 어떻게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반응을 하거든요. 단순 클릭이 아니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고 띄었을 때 그죠? 이런 값들에 의해서 반응하고 처리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 이러한 기능 키들의 형태를 기억을 하시지 않으면 써먹을 수가 없는 거죠.